안녕하세요, 승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드레스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드레스 투어 때 하고 갔던 메이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품 추천보다는 제가 드레스 투어 하면서 느꼈던 꿀팁 같은 거를 많이 담아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고고싱! 먼저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 설명 잠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선크림 바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드레스 투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튼에서 이렇게 짜잔 하고 문 열고 나오는 그 드레스 투어 있잖아요. 그거를 신부는 총 3번을 하게 돼요. 먼저 본식 드레스라고 결혼식 당일에 입는 드레스를 빌릴 때 한 번 하고, 또 스튜디오 촬영할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이 2가지 드레스를 빌리는 샵을 정하는 게 드레스 투어예요. 그러니까 총 3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드레스 투어를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샵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저는 3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보통 한 2-3군데? 많게는 뭐 4군데, 5군데 돌아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샵의 드레스가 어울리는지 그 분위기와 뭐 드레스 종류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레스 투어를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화장 진하게 하고 가야 된다. 화장 진하게 해라.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하세요.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러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던 게 드레스가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엄청 심플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겠지만 그 샵에서 나오는 조명보다 실제 결혼식장에서는 조명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레스가 굉장히 하얗잖아요. 의외로 엄청 이게 화려하더라고요. 아무 무늬가 없이 실크여도 이 드레스가 주는 이 화려함은 평소 내가 생활하는 복장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이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메이크업을 무조건 평소보다는 진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메이크업을 진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뭐 눈, 코, 입 진하게, 뭐 아이라인 이만하게, 입술 빨갛게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드레스 투어 때 진하게 하라는 메이크업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눈은 좀 또렷하게, 그러면서 색조는 좀 살리고 다크해 보이거나 어두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받을 메이크업 샵에 화보 사진을 참고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3군데를 투어 다녔는데 이 투어했던 모든 샵에서 메이크업 잘 하고 왔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빈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른 메이크업 샵의 화보는 좀 사랑스러운 과즙상 느낌이 나는 그런 화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른 메이크업 샵의 화보가 좀 약간 그윽한 느낌이다. 나는 또 그윽한 느낌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본식 때 하는 화장이랑 드레스 투어 때 하는 화장이랑 비슷해야지 드레스를 고르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너무 그 갭이 커지면 뭔가 좀 더 찰떡 같은 드레스를 고르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투어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시간 간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2시간이나 3시간 간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2시간, 3시간인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했는데 한 샵에서 보통 40분, 50분, 빠르면 뭐 30분 안에도 입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약간 안전빵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사용하기 전에 컨실러로 얼굴 잡티부터 좀 가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광이 굉장히 나게 피부 표현을 했는데 저는 겨울에 투어를 갔기 때문에 속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하고 갔습니다. 브러쉬로 얇게 해줬어요. 피부 표현을 신부들 피부 표현을 보면은 되게 가까이서 보면 엄청 두껍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전혀 두꺼운 티 나지 않게 약간 되게 화사하고 예쁘게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따라하려고 베이스를 얇게 여러 번 발라주고 갔었어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 때는 다이어트를 하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드레스 투어 때 살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드레스 투어니까 마음 편히 다녀오셔도 되고 그날 바로 드레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랑 어울리는 드레스 샵인가만 결정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다녀오시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얇게만 펴줬고 경계는 퍼프로 두드려서 펴주겠습니다. 퍼프는 물먹인 퍼프 사용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양이 점점 줄어들게 이런 식으로 발라줬어요. 손으로 펴서 1차적으로 이제 손으로 다 펴주는 거죠. 밖에는 많은 양이 묻지 않도록 펴서 발라줬고 콧에도 살짝 인중이랑 턱도 꼼꼼하게 해줬어요. 이 드레스 투어 갈 때 메이크업 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샵에서. 그런데 금액이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꼭 신부 메이크업, 가봉스냅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오늘 뭐 투어 때문에 그런다 아니면 뭐 결혼식에 관련된 메이크업이다 라고 하면은 가격이 훌쩍 뛰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서 후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투어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대요. 그래서 오늘 드레스 투어 간다라고 말을 안 하시고 그냥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나중에 뭐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오늘 뭐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드레스 입으러 간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금액에 해주면 안 되는데 저희 뭐 그런 용 메이크업은 따로 있는데 막 이러면서 뭔가 돈을 더 받아야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말 안 하셨으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물론 모든 샵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신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가격이 좀 비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결혼할 때 진짜 큰 돈 들어가는 데도 많지만 짜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1차적으로 일단 피부 표현을 해주고 2차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완벽하게 커버하지 않았어요. 지금 파운데이션은 2번 정도 레이어링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해줬어요. 그리고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물광물광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뭐 광이 부담스럽게 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물광이. 그런데 드레스 투어 할 때는 약간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이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매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트하면은 좀 안 예쁜 것 같고 약간 피부가 보송보송한데 안에서 살짝 수증기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피부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의외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친구들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꽤 자잘하게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촬영 드레스 고르러 갈 때, 본식 드레스 고르러 갈 때, 그리고 투어 갈 때 이렇게 3번을 메이크업을 받으면 최소 15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건 개의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상관없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메이크업 샵을 찾아가려면 한 20분 이상은 나가야 되고 버스 타고 아침부터 그거를 받으러 가는 게 저는 너무 귀찮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메이크업을 하자. 거기 가서 메이크업 받는 시간이나 내가 집에서 메이크업 받는 시간이나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그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 투어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좀 아깝다고 느꼈어요. 전 가루 파우더 아니고 지금 아멜리 베이키드 팩트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약간 인중 이런 데를 보송보송하게 여기 이런 데를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잡아줄게요. 제가 지금 눈 밑이나 이런 데는 안 지나갔는데 이건 나중에 커버를 할 거예요.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두덩이는 진짜 꼼꼼하게 커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마 이쪽 있죠? 이쪽도 완전 뽀송. 근데 애초에 기름 잡는 팩트 아니면은 완전 뽀송하게 잡히진 않으니까 혹시 뭐 파우더 양 조절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팩트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제가 신부들 메이크업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일자 눈썹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일자 눈썹이 대세인 것 같고 또 약간 편견일 수도 있지만 신부가 갈매기 눈썹을 막 이렇게 막 외국 언니처럼 빡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제가 고른 샵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 눈썹이 대세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일자 눈썹으로 그리고 갔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지금은 설 연휴 토요일이고요. 심지어 밤입니다. 저는 이 메이크업을 하고 갈 곳이 없는데 계속 미루고 안 찍다 보면은 평생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중이에요. 먼저 이렇게 파우더 케이크 이걸로 눈썹 전체적인 색을 맞춰줬어요. 저는 눈썹이 굉장히 진한 편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부분이 연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파우더 케이크로 눈썹 색깔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런 펜슬로 눈썹 형태를 좀 잡아줄게요. 결혼식 메이크업 같은 걸 보니까 눈썹을 막 길게 그리시지 않더라고요. 좀 약간 짧고 통통하게 그리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좁고 눈두덩이도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썹을 좀 도톰하게 그리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인상이.
그리고 제가 도톰한 눈썹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해가지고 눈썹은 제 스타일대로 근데 평소보단 좀 짧게 그리고 갔어요. 원래 평소에 눈썹 되게 길게 그리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쪽 여백이 좀 넓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이 여기를 줄이기 위해서 눈썹을 좀 길게 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메이크업샵 화보를 따라하는 느낌으로 한 거라서 그렇게 길게 그려주진 않았어요. 약간 더 길게 그리고 싶어도 욕구를 꾹 참고 멈추세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됐죠? 그리고 앞머리는 이렇게 풀어주고, 제가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눈썹 앞머리가 여리여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눈썹 마스카라를 앞에만 살짝 바르고 갔습니다. 되게 밝은 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헤비 로테이션 아이브로우인데 눈썹 앞머리 쪽만 색깔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브로우가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 색깔이라서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너무 진해지지 않게 이렇게만 발라줬어요. 괜찮죠? 눈가에 이렇게 낀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톡톡톡 해서 약간 풀어주고 프라이머를 발랐습니다. 프라이머를 꼭 바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촬영 드레스나 본식 드레스 가봉하러 갈 때면 모르겠는데 투어 다닐 때는 반드시 프라이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 밑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 끈끈이가 마르기 전에 저는 그냥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바로 색조를 올려줬는데요. 제가 사용한 팔레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때 클리오 프로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소프티시라는 색상을 사용했는데 이 색상하고 이 색상을 사용을 했어요. 두 번째 색상은 이 핑크핑크한 색상 있죠. 이 핑크핑크한 색상을 눈두덩이에 진짜 그냥 퍽퍽 올려줍니다. 뭐 물론 메이크업샵 가면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 약간 이걸 파우더 대신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퍽퍽퍽퍽 올려줬어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양 조절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붓에 묻은 상태 그대로 눈에 올렸어요. 쌍꺼풀 라인 그냥 그대로, 쌍꺼풀 라인부터 팍팍 올린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 붓에 힘 빼줘야 돼요. 브러쉬에 힘 빼시고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샵에 화보를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샵을 좀 신중하게 고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핑크 아니면은 코랄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부 메이크업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약간 베이지? 저는 핑크핑크한 색깔이 어울리기 때문에 핑크핑크로 해줬지만 저는 뭐 핑크 진짜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은 오렌지나 코랄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눈이 화면상으로는 부어 보이고 있지만 괜찮아요. 계속 진행할 거예요. 요 색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색깔을 또 같은 브러쉬에 그냥 팍팍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짙게 올려줍니다. 나는 누가 봐도 이 색깔의 섀도우를 발랐다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팍팍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언더에도 살짝 좀 양 조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묻히고 이거 그대로 올렸어요. 이게 색깔이 여리여리한 색깔이다 보니까 경계가 안 져요, 잘. 이 섀도우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경계가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발라주셔도 돼요. 언더에도. 제가 자꾸 여기를 보는 이유는 거울이 여기 있어서인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섀도우를 일단 하고 뷰러를 해줍니다. 뷰러는 정말 바짝 올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바짝 올리시면 안 돼요. 내 속눈썹이 가짜 속눈썹을 받쳐줄 수 있을 정도로만 진짜 살살 이렇게 티가 날랑말랑 이렇게 이 정도로만 대신에 끝부분은 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끝부분 속눈썹이 처지면 좀 이상하거든요. 속눈썹이랑 떨어져 보이고 끝부분 속눈썹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 질문. 속눈썹을 꼭 붙여야 합니까? 네, 꼭 붙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메이크업 초보자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메이크업은 많이 하지만 속눈썹은 잘 안 붙여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속눈썹은 되게 부담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속눈썹을 되게 사랑하지만 잘 안 붙여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뭔가 부담스러워. 하지만 드레스 투어 때는 반드시 꼭 붙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느낌 차이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저도 초보이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붙여볼 건데 아마 저도 하니까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사용한 속눈썹은 분장몰에서 나온 속눈썹인데요. 꼭 이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솔직히 뭐 속눈썹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속눈썹도 상관없어요. 요즘 다이소 속눈썹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한 속눈썹은 이렇게
까만 색깔, 약간 천처럼 구불구불한 그런 속눈썹이에요. 이거를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생긴 쪽가위를 꺼내시고 두세 가닥 정도로 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 같은 걸 붙이면은 여기 눈 앞머리, 동공 앞쪽 요 부분이 거의 다 떨어져요. 제가 눈을 이렇게 세게 감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속눈썹을 붙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다 떼고 붙인다는 생각으로 붙여줬고요. 속눈썹을 이 정도 보이시나요? 나 말고 얘를 잡아 바보야. 요 정도 크기로 잘라줄 겁니다. 제가 속눈썹은 싼 거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풀은 좀 비싼 거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디업 요 풀을 쓰고 있는데 풀이 짱짱해야지 잘 안 떨어지고 오래오래 붙어있더라고요. 속눈썹을 붙일 때 제일 자연스러운 곳은 점막 위, 바로 내 속눈썹 아래인데요. 솔직히 거기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내 속눈썹 라인에 아이라인 대신에 속눈썹을 붙인다 생각하시고 아주 가까이에 띵띵띵띵 붙여주시면 됩니다. 손 모양이 중요한데 내 오른손을 들고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지금 나는 왼손 꼬리를 붙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 관자놀이에다 새끼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살짝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도를 잡아줍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세히. 속눈썹을 얇게 쪼개실수록 좀 더 붙이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귀찮으시면은 한 3-4등분 하셔갖고 팍팍 붙이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드레스는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안 나요. 집게로 이렇게 집어갖고 이렇게 지금 붙어있죠? 여기 속눈썹에 예쁘게 붙지 않은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속눈썹도 삐뚤빼뚤 나 있는 편이라서 위에 살짝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삐뚤함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른 속눈썹들은 재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싸구려 속눈썹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풀은 그냥 이렇게 한번 바르고 좀 말려요. 그리고 그냥 붙여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조그만 애들은 떨어지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리 잡기도 편하고. 난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을 올리고 가까이 올렸잖아요. 내 속눈썹이랑 그 가짜 속눈썹이랑 같이 찝으세요. 이렇게. 그럼 얘네끼리 붙어요. 이렇게 해서 찝으면 알아서 라인이 대충 잡힙니다. 손 모양을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속눈썹을 붙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약간 이쪽에서 이쪽으로 관자놀이에 손가락 대고 이렇게 붙이시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대충 붙였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이 매끄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속눈썹이 되게 들쑥날쑥 나 있어요. 속눈썹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 있지 않고 솔이 막 쌍꺼풀 라인에도 하나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눈썹이 제대로 붙지가 않아요. 근데 뭐 저 같은 속눈썹이 아니신 분들은 더 예쁘게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붙여줍니다. 이게 속눈썹을 통으로 한 번에 붙이는 것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 시간은 최소 2시간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고 스킨케어 하실 때 팩도 하나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집게에 풀이 묻어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속눈썹이 찹 붙었다가 찹 떨어지지가 않고 집게에 엉겨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속눈썹을 예쁘게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일단 속눈썹을 다 붙이고 왔고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 속눈썹 라인이 삐뚤삐뚤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은 리퀴드 라이너로 채워줄 겁니다. 이 라인 같은 게 티가 나는 게 싫으신 분들은 투명 라인을 사용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 라이너거든요. 이 라이너로 그래서 이렇게 양손을 막을 이 사이사이를 살짝 메꿔주듯이 라인을 그려주시면은 속눈썹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거울에 눈을 이렇게 막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일단 저 이거 좀 채우고 올게요. 점막을 좀 채워주셨으면은 이렇게 얇은 붓펜 라이너로 이 속눈썹 라인 울퉁불퉁한 것을 좀 더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살짝 누르듯이 옆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쓱쓱 잘 채워져요. 아이라인 두껍게 그리는 게 예쁘신 분들은 좀 더 이게 수월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면 눈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 얇게 하려니까 좀 더 작업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좀 더 쉬울 거예요. 눈 앞머리 이어지는 부분도 잘 이렇게 채워주세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면봉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눈 앞머리가 좀 진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여기 살짝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제가 아까 전에 눈화장을 하다 말았거든요. 그 부분을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일단 속눈썹 붙이면서 좀 지워진 섀도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더 보충을 해줄게요. 좀 더 저는 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노란 색깔 색감을 좀 더 살리고 싶어서 아까 발랐던 섀도우를 위에다가 더 발라줄게요. 눈화장이 진해졌으니까 색조도 좀 더 진하게. 그리고 펄이 빠지면 굉장히 섭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펄을 두 종류로 발라줬는데 일단 이 미샤의 이탈 프리즘 레이스 셔링을 베이스 애교살 용도로 사용을 해줬어요. 굉장히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 전체에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 이쪽에도 좀 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 여기 앞머리 멀리서 봤을 때 조금 여기가 화사해졌죠? 여기 위에다가 펄을 한 번 더 넣어줄 건데 클리오의 코랄이라는 색상이에요. 이거 신부 메이크업 할 때 유명한 섀도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런 색깔인데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이렇게 발라줍니다. 위로 눈두덩이 가운데부터 위로 퍼지도록 진짜 예쁜 섀도우예요. 정말 펄감이 너무 예뻐요. 눈 밑에도 한 번 더 발라서 전체적으로 강조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2차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아직 눈꼬리를 빼고 있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뷰러로 속눈썹을 살짝 찝어줄게요. 진짜 힘을 빼고 살짝. 왜냐면 이 속눈썹이 가짜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하시면은. 그리고 속눈썹 뿌리 가까이 찝지 마시고 약간 중간부터. 풀 붙인 것보다는 조금 위에부터 찝어주시면은 내 속눈썹이랑 이렇게 잘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투명 마스카라로 속눈썹 컬링만 살짝 고정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오른쪽 속눈썹을 다른 걸 붙였네요. 마무리 어때요? 보세요. 조금 삐뚤삐뚤 하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티 별로 안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용기 갖고 붙이시면 돼요.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눈꼬리를 빼볼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눈꼬리는 젤 아이라인으로 빼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꼭 브라운 젤을 약간 딥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게 제일 예뻐서 저는 미샤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 약간 처져 보이게 그려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연장만 해주는 느낌으로 그려줬고요. 눈꼬리는 딱히 엄청 내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눈 모양에 맞춰서 그냥 이 라인을 이렇게 흐르듯이 그려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양쪽을 보면 이런 느낌?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좀 약간 땅땅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요런 색상의 브라운 섀도우를 이 라인을 약간 풀어주듯이 덮어줬어요. 뭔가 라인만 지금 똥 이런 느낌인데 그 느낌을 약간 풀어주기 위해서 언더에도 살짝 발라줬어요.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고 진짜 빠질 수 없는 과정이 고데기 과정입니다. 이렇게 불로 꼬지를 지져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 체크하시고요. 속눈썹을 올려줍니다. 이 과정을 해주시면 하루 종일 속눈썹이 내려가지 않고 바짝 붙어있더라고요. 특히 눈꼬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눈 가운데랑 눈꼬리 부분, 앞머리 전체적으로 싹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고데기질을 해줍니다. 언더 마스카라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때 안 하고 갔어요. 이렇게 해준 뒤에 아까 이쪽 부분과 이마, 코 이쪽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줄 거예요. 밝은 색의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저는 어퓨 프로즌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기 꺼진 부분에 발라가지고 퍼프로 너무 경계지지 않도록 그리고 경계가 바깥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특히 이 과정을 볼 앞부분에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블러셔를 되게 밝은 색깔을 올릴 거기 때문에 피부의 톤을 좀 밝게 해주시는 게 예쁘거든요. 잔량으로 코에도 발라주세요. 오늘은 쉐딩이 아니라 하이라이터를 할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쉐딩, 하이라이터 다 하는데 뭔가 쉐딩 같이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지면 안 예쁠 것 같아서 턱 쪽에는 쉐딩을 생략을 할 거고 코 쉐딩만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마카롱 그레이 사용할 거고요. 여기 눈썹이랑 이 눈두덩이가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쉐딩을 좀 넣어줄 거예요. 코 이쪽은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터만 해도 코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줬으면 하이라이터를 발라볼게요. 제가 그때 웨딩 메이크업 때는 베카의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거의 하얀 색깔 컬러인데 이 컬러가 좀 잘 어울려요, 피부에. 근데 뭐 그냥 본인한테 어울리는 컬러 쓰시면 될 것 같고 코에, 코 이렇게 끝부분에 통통. 이걸 콧대도 통통. 저는 코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코 끝까지 그냥 발라줍니다. 입술 산, 볼 앞부분 여기 브러쉬를 돌려가면서 발라줄게요. 눈 밑에도 약간 여기. 지금 제가 브러쉬 지나가고 있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발라주시고 대망의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바로 블러셔인데요. 제가 다른 제품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피부 타입에 맞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 블러셔만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스테브의 블러셔인데요. 제가 사용한 건 오드핑크. 근데 웜톤 분들은 요거 라이트 코랄 요거 추천드리고 저는 오늘은 오드핑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오드핑크는 제가 블러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화장품 여러 종류가 있다면은 블러셔를 가장 안 좋아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블러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짜 이 블러셔는 제가 이걸 떡 쓰고 2개를 사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라도 단종이 되면은 내 맘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저의 인생 블러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예쁜 블러셔예요. 이런 색상이에요. 이게 쿨톤 분들에게 무조건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블러셔입니다. 좀 가루날림이 심해요. 일단 이 블러셔를 그냥 브러쉬 전체에 이렇게만 묻혀주시고 뚜껑에 이렇게 비벼갖고 색깔을 어느 정도 묻혀주신 다음에 앞볼에 팅팅팅팅팅팅 힘을 빼고 팅팅팅팅팅 발라주십니다. 저는 코가 짧은 편이라서 코 위로 블러셔를 하면은 얼굴이 좀 균형이 안 맞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코 밑으로 살짝 내려오게 블러셔를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좀 진하게 발라주시는 게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때도 좀 진하게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드레스 입고 하니까 더 진하게 해도 상관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볼에서 약간 빵실빵실한 느낌이 나도록 볼 이렇게 바깥쪽 광대까지 나가지 않도록 광대 전까지 계속 발라줍니다. 앞볼에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코에도 살짝 여기도 살짝 약간 색감을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빵실빵실하게 볼에 광을 줬으면은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은 그날 맥의 릴렌트리슬리 레드인가? 이거 발랐어요. 입술 라인을 제가 지금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줄 알고 한참 떠들었는데 입술 라인은 너무 오버립이 되지 않도록 근데 내 입술보다는 살짝 도톰하게 그려줬어요. 이런 입꼬리 부분 잘 이렇게 해주시고 수치와 물들듯이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살짝 티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컨실러로 살짝 가려줄게요. 쳐가지고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그때 했던 메이크업이랑 똑같이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머리는 저는 그때 그냥 생머리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웨이브 한번 넣고 가시면은 좀 더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굳이 뭐 시간이 없거나 나는 진짜 똥손이다, 뭐 고데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생머리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눈이 굉장히 좀 또렷하죠? 그럼 저희 드레스 투어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드레스 투어나 뭐 결혼 준비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